자, 그럼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봤는데 또 반갑네요. 아,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학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초적인 정말 질문인데 서울대생이 됐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가 많이 관심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본인만의 공부하는 루틴이나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네. 저는 항상 주간으로 해야 할 양의 공부를 정해놨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간보다는 공부의 양의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공부를 짧게 할 수도 길게 할 수도 있지만 특정 공부의 양을 미치지 못한다면 결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또한 시험 같은 것을 대비할 때는 항상 부족한 것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제 주변에 봤을 때는 그렇게 당연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 모르는 걸 100분위로 따져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과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거에 저는 초점을 뒀습니다. 그렇군요.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보기보다는 모르는 것과 부족한 것들을 찾아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대 합격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공학과 쪽에 있다가 이제 기계공학과 쪽으로 이제 진로를 바꿨는데 어찌됐든 공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학교나 학과 같은 목표를 언제 결정을 했을까요? 혹시 뭐 결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엔지니어링 쪽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진짜 7살, 8살 때부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서 자연스럽게 학과는 공대 쪽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 어떤 학과로 전향해야 될지 고민이 많지만 제 생각엔 자기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지 가장 행복할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진로는 자기의 성향도 있겠지만 더 뒤에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상상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좀 만들어 왔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학습적인 부분에서 이제 고등학교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근데 듣기로는 굉장히 SAT를 빨리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SAT, AP 뭐 어떤 순서대로 했는지 학년별로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SAT와 토플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SAT는 7학년에서 8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에 약간 프리-SAT 형태로 조금 선행을 했고 그리고 8학년에서 9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SAT 공부를 했었어요. 토플은 사실 9학년 이후로는 따로 공부는 안 했습니다. 사실 SAT 공부하다 보면 토플은 따라온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말을 주위에서도 많이 들었고 이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12학년 돼서 토플은 조금 복습하고 봤습니다. AP는 9학년 때 상위권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시작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체 16개 중에 5개는 독학을 했고 그리고 SAT를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AP에 집중하는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16개인가 보네요. 그죠?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는데 학교에서도 AP를 되게 빨리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해줬네요.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성적이 좀 높은 학생들만 한 개씩 이렇게 시켜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16개면은 참 어마무시한 정말 개수일 것 같은데 좋습니다. 11학년 때 2개 정도는 독학을 했고 그다음에 12학년 때 3개 정도 독학을 네,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SAT에 대한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SAT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혹시 어떤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힘들었던 게 있으면 혹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한테 SAT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리딩이었어서 이거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리딩 할 때 너무 생각을 깊게 하거나 충분히 생각하지 않아서 다른 답을 고를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시험이 아침이다 보니 제가 컨디션 조절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험 볼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업적으로도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SAT를 풀었습니다. 학교 시작하고 바빴지만 그래도 그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유지와 집중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모습인 것 같은데 방학 특강 때 하고 나서도 계속 학기 중에도 바쁘지만 조금씩 가늘고 길게
그래도 네.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 제가 참 이 말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된다. 네. 우리가 모든 시험들의 SAT든 AP든 대부분 오전의 시간이 타임 시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히려 숙제나 밀린 과제들을 조금 진행을 하고 머리를 활성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생도 그렇게 조금 많이 활용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AP를 학년별에 따라서 과목을 이렇게 좀 선택했을 때 그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랬을 때 또 공부했던 순서나 뭐 독학을 또 그럼 어느 주차에 해야 되는 거고 뭐 10학년 때 할지 뭐 12학년 때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10학년 때 제가 들었던 과목 중 AP World History를 들었었는데 이제 그게 많이 힘들었어서 10학년 때까지는 조금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1학년 돼서 이제 선택의 폭이 조금 확실히 넓어졌어요. 아무래도 저는 공대 진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물리랑 수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CSP나 이런 컴사 같은 과목을 선택을 했고 마지막으로 조금 다양성을 돋보이게 해줄 AP English Lang을 골랐습니다. 방학 때 최대한 많은 진도를 나가고 가장 부족한 과목을 우선순위에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2월, 3월 이후에는 기출을 풀게 되는데 그때 어느 과목이 가장 부족한지 알 수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족한 과목을 우선순위에 놓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전공과 직접적으로 코어라고 생각되는 AP들을 먼저 좀 해놓고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다양성을 개성을 보이기 위해서 AP 랭귀지나 이런 것들을 뒤쪽에 학년에 이제 배치를 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 같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5월달에 AP 시험 보려고 하는 후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그 AP에서의 문제인 MCQ와 FRQ 이렇게 두 가지 분류가 있을 때 본인만의 방식이나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AP 과목은 MCQ보다 FRQ가 중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FRQ가 점수 얻기가 더 수월하고 FRQ를 공부하면서 MCQ 풀 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단계는 FRQ를 연습하고 만점 가까이의 점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MCQ를 풀면서 오답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게 다음 순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FRQ가 평균적으로 몇 점이 나오는지 알면 5점의 안전한 MCQ 정답률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웹사이트 있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알버트.io라는 사이트에서 얼추 몇 개의 MCQ가 안전한 5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풀고 틀린 문제와 모르는 개념, 까먹은 개념 위주로 공부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부에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고 AP를 어떤 것들을 순서 위주로 했을 때도 그렇고 MCQ와 FRQ를 할 때도 그렇고 결국 즉 제일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제 핵심이고 중추인 부분을 먼저 좀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좀 더 그거보다 좀 더 난이도나 양이 적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후차적인 순으로 이렇게 미루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하나 알려주셨는데 albert.io라는 이 사이트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하네요. 네, 많은 후배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AP에 대해서 이제 과목의 설계나 그다음에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해왔는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간을 좀 나눠볼까요? 왜냐면 5월달에 지금 이제 시험이면은 2월, 3월, 4월달이 이제 곧 다가오기를 할 때 네. 후배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2월이 됐으니까 이제는 진도를 거의 다 나갔어야 되고 문제풀이는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사실 늦더라도 2월 말까지, 2월 중순까지는 최대한 진도를 다 나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모르거나 까먹은 개념들 그리고 틀린 문제를 잘 복습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또한 3월, 4월에는 시간 안에 푸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조금 더 정확도에 시간을 많이 썼다면 3, 4월에는 시간 안에 푸는 연습도 많이 해야 이제 그 점수가 좀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과목들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보면서 풀어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개념을 좀 간단하게 정리한 노트나 자료가 있으면 편하게 복습하거나 이제 까먹은 개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2월에는 총정리 노트를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 4월에 까먹은 개념들을 두꺼운 책이나 많은 자료에서 찾는 것보다 간단하게 정리된 노트로 복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디션 조절도 이쯤이면은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짐 AP에서 큰 일단 방법 중에 하나는 오답 노트나 이런 것들을 개념 정리하면서 꼼꼼하게 좀 모르겠다, 어렵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네. 그다음에 3, 4월 달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하는 거는 맞지만 시간을 꼭 재면서 풀어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시간 문제를 재고 풀었을 때에 좀 틀리거나 이런 내용들을 두꺼운 책에서 찾으려고 하면 잘 안 찾아지니까 네. 아까 정리를 해놨던 그 오답 노트가 이때 굉장히 좀 본인만의 무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 영상을 많은 후배들이 이제 보고 있을 겁니다. 먼저 입시 전쟁이라는 지옥을 이제 통과를 했는데, 자, 후배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여태까지 긴 시간을 달려온 이제 여러분들도 꼭 좋은 결과로 보답되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헛고생이 되지 않게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